배우자 출산휴가, 이것도 이제 바뀌었죠. 자, 이것도 2025년도 2월 23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이제 시행되는 조항입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뒤에 바뀐 내용과 바뀌기 전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남편이죠. 남편이 이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거야.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부인이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때 남편이 나도 이제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요거는 왜 만들었는가 하면 이제 아이에 대한 양육의 문제 같은 것들은 남녀 간의 공동 책임이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휴가입니다. 여자만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남자들도 함께 육아직이라든지 출산휴가를 함께 공유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남자도 이제 출산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고지가 아니었고 과거에는 이게 청구였습니다. 청구하는 경우에 줘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게 20일이 아니고 이게 10일이었어요. 짧게 준 거죠. 근데 이제는 20일로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청구랑 고지는 차이가 크죠. 원래 청구는요, 근로자가 이제 사용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용자가 오케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고지는 뭔가 하면은 그런 사용자의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나 쓴다, 빠빠이.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휴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청구하고 절차적으로 사용자가 오케이 해주고 이런 구조로 흘러갈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도 없고 이건 근로자가 나 쓰겠다 알려주기만 하면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강력한 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로자가 또 남편이 청구하는 게 아주 가능하거나 별로 부담이 없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왜 네가 그거를 20일을 쓰냐? 20일이면 작은 기간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한 달이니까 이게 토요일을 빼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회사가 있을 겁니다. 혹은 근로자들도 신청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고 아예 그냥 고지 알려주는 구조. 그걸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강력하게 조항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10일이 아니고 20일로 늘렸어요. 그리고 20일 전체에 대해서 유급으로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이제 아이를 낳고 이걸 쓸 수 있는 건데,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이는 다 커갔는데 이제 나 쓰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사용 기한이 있어요. 120일. 과거에는 90일이었거든요.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남편이 써야 되는데 이제는 좀 늘려가지고 이게 120일 안에 써야 된다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3회로 이걸 늘렸습니다. 3회로 나눠서 120일 안에 이걸 3회로 잘라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당연히 남편이 이걸 썼다라고 해서 이제 배우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효조서는 안 된다. 이거 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뀐 내용으로 일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급이 과거에는 열흘이었고요. 유급 열흘에 이 배우자 휴가를 줬습니다. 바뀐 휴가는 이제 유급으로 20일을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구기한도 90일 안에 이걸 써야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10일에서 늘어났으니까 이걸 좀 더 부과한 겁니다. 120일까지 쓸 수 있도록 청구기한이 120일까지예요. 그리고 1회 분할이 가능했습니다. 1회 분할 가능한 거니까 뭐 원래는 이런 거죠, 그죠? 한 번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쓰고 한 번 하고 한 번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두 번을 쓰는 거죠, 두 번을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분할 사용 가능했고요. 이제 이게 3회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적지 않습니다.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번 쓰고 또 자르고 한 번 쓰고 또 자르고 또 한 번 쓰고 또 자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4번의 이 배우자 출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남편의 이 휴가 횟수에 대해서 조금 늘려놨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이게 청구의 구조가 아니고 이게 고지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조항에서는 근로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도록 이걸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지하면 되는 거고 뭐 사용자가 너 가지 마 이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가고 나서 알려줘도 관계없는 이런 식의 휴가로 근로자의 보호를 강력하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20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주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늘어나게 되면 거의 한 달에 가는 건데 이게 좀 급여가 유급여로 하게 되면 유급분을 회사가 다 주면서 이걸 또 하게 되면 너무 인건비 부담이 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줍니다. 과거에는 이제 5일까지만 지원을 했어요. 물론 이제 대기업체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이제 고용보험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뭐 제조업은 500명까지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그거 안 되는 기업들은 5일을 지원해줬고 이제는 20일 했으니까 다 지원하겠다는 거죠. 20일 동안에 부담 갖지 말고 좀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 근로자가 고지하게 되면 너무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국가가 고용보험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법 시행 일자가 이제 2월 23일자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요 시행 시기 앞뒤를 두고 나서 헷갈리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배우자 출산휴가가 원래는 그 10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근로자가 이 시행 이전에 출산휴가를 사용을 했어요. 예. 사용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사용한 경우가 이때는 과거에는 90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120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기간도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일을 이게 적용할 수 있냐 이거죠? 그때 우리 노동부 입장은 뭔가 하면은 법 시행일자가 이때입니다. 2025년도 2월 23일자.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90일의 청구기한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90일이 끝났으면 이제 안 돼요. 90일 끝났으면요. 근데 90일의 기한, 과거 기한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20일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사용한 일수라든지 분할 일수는 차감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시행 전에 10일을 사용을 했어요. 이미 과거의 법에 따라서는 사용을 다 해버린 거죠. 근데 아직 90일의 기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10일을 사용을 했는데 기한이 끝나버렸어요. 과거 기한이. 요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90일의 기한이 남아있어야지 90일의 기한이 끝나버리게 되면 요거를 이제 소급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10일 중에 다 쓴 것도 아니고요. 5일밖에 사용 안 했어요. 5일밖에 사용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한이 끝나버렸습니다. 과거 기한이. 그러면 이걸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노동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90일의 기한이 사용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끝나버린 건지. 끝나버리면 이미 법적인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쓸 수가 없지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바뀐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원해주는 구조가 없어요.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고요. 20일 전체를요. 근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 고용보험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요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규모가. 주로 제조업종은 500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20일을 이제 부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정부가 다 지원해주지 않고요. 상한액이 있어요. 상한액이 있고. 상한액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유급이다 보니까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거 상한액을 넘어서는 통상임이 나올 경우에는 남아있는 그 통상임금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요 20일 기한 안에 휴일 같은 게 포함되는 거냐,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깔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출산휴가 같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경조휴가 이런 것들. 이제 결혼하게 되면 5일의 휴가를 준다. 그런 경우에 그럼 이 안에 토요일과 이게 일요일이 포함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 만약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다 그러면 토, 일, 월, 화, 수 해서 목요일 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법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뺍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빼거든요. 공무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원래 근로할 의무가 남는다. 그걸 빼고서 남아있는 근로일자 중에 그걸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요 20일에도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노동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거의 한 달이에요. 한 달이에요. 한 달이다 보니까 이거를 분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근로의 단절적인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뭐 이런 식의 과제를 가지게 된 거죠.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권리 보호가 좀 더 된 구조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 어떻게 연속성을 유지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으로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